네, NC연애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그래도 낙폭 줄이기 시도는 나오는데요. 여전히 계엄령 파장 안에서 국내 증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도 거래소에서 확대되는 상황이고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같은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 있는지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수 상황 체크하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낙폭 줄이기 시도 들어갔지만 현재는 일중 저점까지 지수가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2,442포인트 터치 나오고요. 외국인 순매도 아침부터 계속 확대되는데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밸류업 종목들, 금융주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갈지 잠시 뒤에 체크해보고요. 코스닥도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권 오가면서 등락을 반복했었는데 지금 코스피 따라서 낙폭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67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나오긴 하는데 일단 다음번에 투자 전략 좀 세워볼게요. 반도체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랠리가 펼쳐졌고요. 국내 증시도 그 훈풍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일단 가장 좋았던 호재는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거고 AI 기업들 실적 너무 좋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 호실적 나왔고요.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도 역시나 3분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주가가 호실적에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소식이 우리 정부에서 내후년도에 반도체와 로봇 AI 쪽 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라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1월에 늘 이제 기술주들이 주목을 하는 CES 2025 개막하고요. 여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8년 만에 기조연설 나서는데 이 자리에서 뭐 삼성전자 인사나 SK하이닉스 인사들이 젠슨 황을 만날 것이냐라는 부분도 주목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호재 속에서 반도체 오늘 소부장단 전보다 상승을 하는데 사실 계속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있는 증권사도 많습니다. CLSA 홍콩 증권사가 예전에 삼성전자 한창 잘 나갈 때 매도 리포트 냈던 증권사고요. 여전히 내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판매 속도 둔화될 거다라고 꼬집었고 또 12개월 선행 EPS 추정치도 하향 조정 쪽에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금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포지션도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강한 반등 나서주는데 오늘 10% 이상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HBM 장비 종목에서 상승 종목이 제일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계측 장비 만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테크윈 같은 종목들 두 자릿대 상승 보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오늘 거의 뭐 상한가 직전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그저께 이제 미국 정부에서 대중국 수출 규제, HBM 수출 규제한다. 그래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피해를 약간 비껴가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었거든요.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은 HBM 양산에 직접 기여하는 쪽이고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쪽은 그래도 덜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거기에 나와 있던 게 뭐 테크윙, 오늘 잘 가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유니테스트, 파크 시스템스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 실제로 오늘 이쪽 종목들보다 조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온 쪽이 이쪽 종목들이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정말 오랜만에 두 자릿대 슈팅하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장비 세 가지가 내년도에 다 HBM 만드는데 장비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PMT 지분 40에서 42%로 확대를 했는데 PMT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쓰일 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서요. 프로브카드라든지 그래서 프로텍도 오늘 두 자릿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이 반등이 시작 포인트일지 일시적인 반등일지 잠시 뒤에 알아볼게요. 시세 확인하시죠. 자, 오늘 잘 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계측 장비 만드는 장비 기업이고요. 상한가 직전까지 갔습니다. 28% 급등. 이오테크닉스도 13%대 상승이고요. 장비주 안에서 뭐 테크잉, YC, 프로텍 같은 종목들 오전 대비해서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테스트 소켓 만드는 ISC,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고요. 현재 11%대 상승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슬슬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계엄 사태에 K바이오 쪽에도 좀 안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환율의 급등이고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쪽엔 좋지 않겠죠. 정치 불확실성 확대, 이거는 성장주로 분류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은 괜찮겠지만 펀더멘털이 비교적 약한 종목들은 하락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머스크가 미국 헬스케어 예산에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표를 좀 올렸는데요. 그 표의 제목이 헬스케어에 낭비되는 돈이 935 빌리언 달러다. 그거 한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1,300조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미국의 헬스케어 예산안을 좀 줄인다면 국내 증시도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ABL 리가켄바이오 오늘 3% 이상 반등하고요. 셀비온과 지노맥트리, 루닉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슈들 체크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 시세 확인하시죠.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오늘 바이젠셀이라는 종목 상한가 가는데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줄기세포 쪽에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잖아요. 줄기세포 관련주인 코아스템 캐몬이 14%대 급등입니다. 이 외에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상승하고 있고요.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임상 결과라든지 어떤 일정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직접 캡처한 차트인데요. 이거 트럼프 당선 확정 날은 11월 6일입니다. 이때 처음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상향했는데 오늘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면서 한화로는 1억 4,470만 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요. 일단 미국의 SEC 위원장에 폴 애킨스라는 분이 지명이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친가상 자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증폭됐고 지금 시장에 대한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금 가격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갑니다. 가상자산이 안전자산으로서 지금 분류가 되는 건데 금과 경쟁을 할 정도로 지금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자, 이런 소식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후장에 이제 급등을 했고요. 네오위즈 홀딩스가 상한가로 직행, T사이언티픽, 하나투자증권도 두 자릿대 상승률 현재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STO 법제화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법제화 완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자, 가상화폐 관련주 말씀드렸듯이 네오위즈 홀딩스 상한가 도달 성공했고요. 에이텍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정치 테마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오늘 아침에 급등. 자, T사이언티픽이나 에이텍 모빌리티도 20% 넘는 상승 기록 중이고요.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가 16%, 본주가 14%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최근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체크해드릴게요.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